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리엔탈 백합을 오늘은 그 펜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그 위에 수채화로 10개 채색하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재료 안내 나가고 있고요. 라인펜은 0.1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자, 왼쪽에 사진을 보고 제가 일단은 크게 먼저 스케치를 했는데요. 라인펜이 지나갈 때 그 틀리면 안 되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도 얇게 그냥 애벌 스케치를 전체 크기를 정해서 연필로 한번 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고 꽃술도 조금 그려놓고 전체 자세한 거는 그냥 펜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드로잉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 형태에 대한 거나 채색에 대한 거 이거를 색깔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외곽 형태와 외곽 선이 좀 이미 정해져 버리면 거기에서 어떤 그 표현이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꽃수채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볼 수도 있어서 드로잉하는 방법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친구한테 이 꽃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막 빨리 그려보려고 이걸 몰입해서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띠용띠용 두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몰입해서 하다 보니 창문을 다 닫아놓고 얘를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있었는데 옛날 그 어른들께서 환자가 있는 병원에도 백합꽃이나 향기 강한 꽃을 사가지고 가서 밀폐된 곳에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처 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욕심껏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리다 보니 향기가 너무 강하니까 향기에 취해서 두통이 났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몰입해서 그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창문 열고 이런 꽃을 그릴 때 그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다 뜬 후에는 연필처럼 펜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싹싹싹싹 뿌리듯이 그러니까 선을 아예 90도로 세워서 아니면 뭐 7, 80도로 이렇게 누워서 곧장 선을 쓰게 되면 필압이 가해지면서 선이 두꺼워지는데 약간 옆에 사선으로 누이면서 이렇게 빗금 처리하듯이 명암을 좀 넣게 되면 볼륨감도 좀 생기고 선도 진하지 않아서 연필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드로잉할 때 이런 선들을 좀 많이 써보는데 이렇게 해서 볼륨감을 좀 내놓으면 채색에서 색이 올라갈 때도 이거를 어떻게 잘 칠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 처리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는 원래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이름이 있는데요. 영어 이름이 릴리지만 릴리움이라는 그 옛날 린네라는 식물학자가 붙여준 이름인데 이게 라틴어죠. 그래서 리라는 라틴어로 희다는 뜻하고 리움이라는 거는 꽃인데 그래서 백합은 원래 흰 꽃이었잖아요. 그래서 릴리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졌는데 이게 이제 야생화였다가 교배종으로 바뀌면서 막 그 주황, 분홍, 자주, 노랑, 흰색 다양한 색상의 종류로 꽃으로 화려한 꽃으로 변하게 된 거고 이제 이름 자체는 원래 고유의 이름은 릴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릴리움이라는 또 합성어로는 보면 진짜 참이라는 뜻으로 진짜 꽃다운 꽃이라 이런 의미로도 서양에서는 그 백합은 진짜 꽃다운 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꽃에 이 백합과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야생화 중에서 원추리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원추리는 우리나라의 꽃이지만 이름은 또 데이릴리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백합과 비슷해도 진짜 릴리움과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원추리는 우리나라 꽃이니까요. 네, 그래서 비슷해도 조금 다른 종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을 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일단 해주고 묘사도 좀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나름 또 이렇게 그런 재미도 좀 있거든요. 펜이 주는 즐거움 같은 거. 예.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돼도 이렇게 몇 번 접근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지금 0.3mm로 라인을 한 번 더 강하게 그려주게 되면 꽃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모양이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없을 때는 또 0.1 쓰던 걸로 그냥 한 번 더 그려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영을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묘사를 펜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 어느 정도는 더 해주겠습니다. 이 꽃말도 참 옛날에 백합 그러면 뭐 순결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죠. 순결과 또 변함없는 사랑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꽃 크기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한 17, 8cm 만개하니까 거의 20cm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 벌어진 상태에서는 하여튼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크고 너무 아름답고 이름도 이런 화원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는 또 뭐 로비나 비비아나 뭐 사포로 뭐 종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점액질 이 꽃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점액질 그런 거는 에센셜 오일 같은 거 만들 때도 쓰고요. 또 요 꽃 자체로는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상업용 향수를 쓰는데도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 이제 이 구근이 이렇게 튤립 구근처럼 둥구스름하게 양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고대 사람들은 구근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구근 요리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기도 한데 요리를 해 먹을 엄두는 좀 안 납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할 때 색을 다 칠하지 않고 빛받은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여유를 좀 남겨놓게 되면 반짝하면서 좀 이렇게 투명한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채 채색할 때는 항상 빈 여백의 미를 조금씩만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잎과 잎이 겹쳐져 있을 때는 하단에 제일 겹쳐진 부분에 조금 어둡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약간 떨어진 느낌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꽃술도 이제 약간의 색을 조금 더 넣어주는데 똑같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막 끝까지 요거 그냥 정확하게 다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진하게 이렇게 완전히 묘사를 해버리려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안 한다고 조사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분 조금 남겨가면서 여기도 덩어리진 빛받은 부분은 좀 희끗희끗하게 남겨놓으면 수채화의 그런 것이 하나의 매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좀 덜 쓰고 잎도 잎사귀를 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채화는 빛받은 반짝하는 부분에 흰 부분을 살짝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제 딴에는 끼를 좀 끼 부리는 거죠. 색깔로 이렇게 조금 덜 칠하면서 갔을 때 봉긋한 이런 둥구스름한 볼륨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입체감을 좀 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남기면서 이제 이렇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진한 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영을 조금 더 터치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 백합
릴리 완성해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